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2차 대유행으로 보고 감염 폭증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민은 물론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시설이 감당 못할 만큼 유행이 확산되면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염두에 둔 의료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모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러운 감염 폭증으로 의료 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 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 호소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도민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 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 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가정대기자 발생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 요인에 따라 격리 중환자실, 일반 격리 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서 수의를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 부족한 의료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대도민 호소에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 의료인, 병원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의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바이러스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을 향해서는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여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에 의료 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 많은 의료 전문 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의료진의 희생을 추가 요청해야 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 전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전화하거나 경기도청 혹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병원계의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용 병실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랑 제1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 상급병원들이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선을 다해주시고 방역당국을 믿으며 방역행정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제3호소한다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제나 힘든 고난을 인내와 배려, 참여와 헌신, 협력을 통해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기본주택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투기 수요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놓고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남금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자장을 맡고 김성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용진의 역세권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병원 간 중증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안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소방서에서 현장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 중환자 발생, 시정부, 병원, 소방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도관계자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경기도의료원 암성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했고 민간 연구진과 자문위원도 참석했다. 훈련은 전날 기도사건과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경기도 안성의료원의 코로나19 확진 중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음압구급차내 현장과 이동 동선 등 전 과정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점검했고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실시된 훈련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코로나19 중환자 음압구급차 이송 표준 업무 지침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93명 증가한 2,220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연천군을 포함해 용인 234명, 성남 232명, 부천 197명 순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527명은 퇴원했고 현재 661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2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83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5.6%인 499병상이다. 20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93명으로 성북구 사랑제1교회 관련 24명, 파주 스타벅스 관련 7명, 강남 골드트레인 관련 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안양시 분식집 관련 5명, 지역사회 발생 48명, 해외 입국 4명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1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189명이다. 지난 11일 해당 교회 교인의 첫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으며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명과 함께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포천 연곡중앙교회 교인들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는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일에서 13일 구리시 소재병원 장례식장 도우미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접촉한 상주 및 조문객 등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중이다. 19일 18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전수 검사 대상 인원은 955명으로 이 중 77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182명이 양성 판정을, 5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나머지 50명은 검사 대기 중이며 135명은 거부, 연락 두자할 상황이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19일 18시 기준 79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1명이 양성 판정을, 57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18명은 검사 중이다.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7명이 증가해 총 50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장시간 머물렀는데 환기가 부적절해 8일 19시부터 22시 사이 방문자가 다수 확진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600여 건의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추가 확진된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서울 강남 확진자의 접촉자로 17일부터 격리 중이었으며 14일 오한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됐다. 16일 안양시 소재 분식집 근무자의 확진 이후 접촉했던 가족과 동료 등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5명이 증가한 총 11명이다. 해당 분식집 확진자의 자녀가 군포 스타벅스 3본 이마트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직원 8명을 자가격리하고 동시간대 방문자 중 유증상자를 확인 중이다. 또한 확진자의 지인이 용임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한 이력이 있어 18일 방문자 중 유증상자를 확인 중이다. 20일 0시 기준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19일 확진된 군포시 발생자는 의왕시 소재 현대로템 직원으로 현대로템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성송린초등학교와 수원능실초등학교 교직원인 부부도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성송린초 관련해서는 밀접 접촉자 2명을 자가격리하고 15명을 능동 감시 중이다. 이와 함께 수원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부인은 수원능실초등학교 교직원으로 12일 교사회의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능실초 관련해서는 접촉자 12명에 대한 검사 진행 중이다.